안녕하세요. 10월 고3 전국 학력평가 미적분 해설을 맡게 된 EBS 김민재입니다. 오늘 시험 본다고 너무 고생이 많았고 우리가 수능 전에 마지막 학력평가였죠. 쌤이 미적분 해설 강의를 하면서 문제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문제부터 우리가 틀려서 혹시 확인이 필요해서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안다고 해서 빨리 넘어가지 않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입니다. 그러면 AN에 일반항을 먼저 둔 다음에 그 식을 넣어서 극한값을 구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일반항 먼저 구해보게 되면 AN은 자, 첫 장이 1이고 그래서 1 플러스 공차가 2인 거네. 그래서 2 곱하기 그 다음에 n-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얘를 전개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개를 해주면 2n-1이 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식을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어지는 거고 분모, 분자 모두 다항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수를 비교해서 좀 더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좀 쉽게 보는 친구들은 한 번에 바로 최고차의 개수의 비를 보고 차수가 같으니까 3분의 2라고 답을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그 원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3n 플러스 1분의 2n-1이 되어지고 우리가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인 n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해져요. 원리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변형되냐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3 플러스 n분의 1분의 맞죠? 2 마이너스 n분의 1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n이 한없이 커지게 되어지면 n분의 1 같은 경우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값만 보게 되면 그 극한값이 3분의 2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답은 1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처음에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되새겨가면서 꼼꼼하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확실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그렇네, 지수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는 문제일 거야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그때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이 fx는 미분 가능한 거니까 그 형태의 성질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처음 밑에 분모에 주어져 있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자, 그럼 ln 1 플러스 3x인데 3x가 보이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와야 되는 거니까 3x를 이렇게 분자에 곱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뒤쪽에 이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곱하기, 자, 여기 지금 분자가 남아있는 식이 오는 거니까 fx 마이너스 f0가 오게 되는 거고, 자, 이걸 딱 보니까 미분 계수의 정의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여기에 맞추어서 밑에 분모의 식이 와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0 이렇게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실제로 x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약분이 되어져서 x는 원래 없어질 거고, 위에 있는 분자에 곱해진 3 또한도 원래 없던 거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우리가 식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구하려고 하는 값은 같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지수함수 극한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꼴에 의해서 앞쪽에 있는 요 y는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하게 되고 뒤에 있는 요 y는 미분 계수의 정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왔으니까 f 프라임 0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3분의 1이 곱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의 값이 3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0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값이 얼마야? 그 값이 지금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f 프라임 0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양변에 3을 곱해주게 되면 답은 얼마? 6이 나옴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볍게 24번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미적분 처음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부터는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아마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 매개변수 t로 나타낸 어떤 함수가 나와 있고 그 미분법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매개변수 t에 관한 거니까 t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t의 값을 알파라고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식을 적어보면 접선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니까 dy dx에 해당되는 식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다. 자, 이 아이는 dx dt분의 dy dt가 될 테고, 자, 밑에 있는 x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t로 일단 먼저 미분해 보는 것이 먼저 분모에 적혀야 되는 식이 되겠죠. 자, 미분하게 되어지면
코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t. 여기 부호 조심해야 돼요. 분해.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 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t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t가 알파일 땐 거니까 t 자리에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대입해주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 분해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의 접선의 길기가 얼마다? 3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곱해준 다음에 좀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3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는 자, 여기 곱해지게 되는 거니까 3 코사인 알파 플러스 3 사인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이항해준 다음에 식 정리해주면 이렇게 넘겨주면 2 코사인 알파 이렇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6 사인 알파가 되어져서 2를 약분해주게 되어지면 코사인 알파라는 것은 그렇지 마이너스 3 사인 알파가 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쌤 여기서 실제로 값을 구해보려고 하니까 사인 알파나 코사인 알파가 나중에 여기 대입하다 보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값을 어디다 특정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못 구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인 알파나 코사인 알파가 등장했을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이 있죠. 바로 그 아이가 누구냐면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는 그 값이 더했을 때 항상 1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서 실제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럼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이 식에 대입할 때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구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t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죠. 자, t 자리에 알파를 넣은 거니까 알파도 같은 범위일 거예요.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함수를 특정 지어줄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에 관련된 식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인은 저 범위 내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3 사인 알파를 대입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대입해서 제곱해 주는 거니까 플러스 9 사인 제곱 알파 이 값이 1이 되어지는 거죠. 자, 값을 계산해 보면 10 사인 제곱 알파가 1이 되어지고 자, 10을 나눠준 다음에 그렇지 사인 알파 값을 바로 구해보면 어떻게? 루트 10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분모를 유리해주게 되면 10분의 루트 10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풀마 생길 텐데 우리가 주어진 각의 범위에서는 이 값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 알파 값은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나오게 되어지겠죠. 자,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 루트 10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이거 10분의 루트 10입니다. 알겠죠? 쌤이 읽을 때 이거 좀 다르게 읽은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분의 루트 10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A와 B를 구해야 되겠죠. A, B는 자, T가 알파일 때의 점이기 때문에 그냥 T 자리에 알파를 넣은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A를 바로 구해보게 되면 A라는 것은 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다 이걸 빼면 되는 거죠. 빼주면 10분의 4 루트 10이 되어지고 약분해주면 5분의 2 루트 10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B라는 것은 자, 뒤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3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알파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9 루트 10이 되어지고 사인 알파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분의 8 루트 10이 되어지는데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4 루트 10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문제 마지막에는 A와 B를 더하는 거니까 두 개의 값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자,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확인해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군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에서 생각을 좀 꼼꼼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갔을 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활용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이제 그때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개념을 볼 때는 쉬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다음은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죠. 그렇지, 이거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야. 자, 그럴 때 가장 쉽게 번영할 수 있는 형태가 리밋 시그마 이 부분이 이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로 바뀌고
딱 봤을 때 n분의 k라는 게 보이면 좋고 n분의 1이 보이면 좋았죠. 근데 문제에서 n분의 k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n분의 k를 만들어내려고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봤을 때 자, 위에는 분자에 k가 있다고 해서 n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누면 안 되겠죠. 얘는 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야. 자, 제곱 안쪽에 k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모와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줘야지 그 n제곱이 제곱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n으로 바뀌면서 n분의 k가 생기고 위쪽에는 n제곱분의 k라고 보이겠지만 n분의 k는 남고 우리가 원했던 하나 n분의 1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는지 눈치가 채졌어. n이 한없이 커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분모와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때 아래쪽에 있는 제곱 n은 여기 n이 싹 들어가지면서 식이 변형되게 되겠죠. 자, 식을 적어보면 자, 약분해주면 이 마이너스 n분의 k의 제곱이 되어지고 위쪽에 있는 건 n분의 k가 있고 n이 하나 더 분자에 있는 분모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써주면 깔끔하게 써지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변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을 보고 한 번에 우리가 정적분의 형태를 찾아도 좋지만 실제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변형한 다음에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n분의 k는 x로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 알죠? 2-x의 제곱분의 맞죠? 자, 그 다음에 x, n분의 1은 그렇지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우리가 정적분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적분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때도 하나 팁 들어가도록 할게. 자, 요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요 분모에 오는 식의 형태가 전개를 하게 되면 다항식의 형태죠. 이 형태가 우리가 단항식의 형태로 치환적분법을 활용하게 되어지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 식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 우리는 2-x를 치환을 통해서 t라는 문자로 치환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dx 대신에 dt라는 형태가 들어갈 수 있고 dx 대신에 마이너스 dt를 적어서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x 자리에 흔적을 지워서 t라는 문자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자, 이항하고 이항해주면 2-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식의 형태를 바꿔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건너뛰어서 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자, 문자를 치환했으니까 아래 끝과 윗 끝이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x가 0일 때는 얼마냐면 t값이 2가 되겠죠. 2부터 1을 대입해주면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그리고 2-x는 t로 지금 치환한 거니까 t제곱이 될 거고 자, x 대신에 2-t인데 dx 대신에 마이너스 dt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분자에 영향을 줘가지고 t-2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dt라고 이렇게 한 번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뀌면서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t의 알파 제곱꼴 형태가 보여가지고 조금 더 쉽게 족분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가를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는 t분의 1 될 테고 약분해주면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2, t의 마이너스 2제곱 되어가지고 우리가 족분을 훨씬 더 하기 쉬운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인테그랄 2에서 1까지 자, t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2, t의 마이너스 2제곱 d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 아이 적분해주게 되면 t분의 1 같은 경우는 ln 절대값 t가 되어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지수에다가 1을 더해준다.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을 앞쪽에 곱해줘서 플러스 2, t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안쪽에 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끝은 2, 윗끝은 1이 되어집니다. 자, 윗끝 아래끝 잘 대입해야 되는데 1 대입하게 되면 ln 1은 맞죠? ln 절대값 1은 ln 1이 되어지는 거니까 0이 되어지고 1 대입하면 일단 2가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가로치는 버릇 꼭 드려야 돼. 2를 대입하면 ln 절대값인데 ln 2가 되어지고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분의 1 되어서 약분해주면 플러스 1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값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ln 2가 나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답은 1 마이너스 ln 2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문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였는데 물론 한 번에 보고 깔끔하게 전개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잘 변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 기억해두면 좀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실전 수능에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맞출 수 있다. 그런 방법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그 공부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게 좋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도형 문제인데 오늘 시험에서 도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물론 쌤이 지금 실수한 걸 수도 있는데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다른 형태의 모의고사 비교해 봤을 때 도형 문제가 조금 편안했다. 그래서 도형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오늘 시험이 좀 풀만했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27번 같은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쌤이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주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일단 긴 서술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 번의 형태의 시험을 겪고 오면서 이런 문제는 등비급수 문제야 라고 이제 익숙하게 눈치채고 있어요.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를 보면 쭉 읽어보면 서술을 보면 등비급수의 형태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처음에 길이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각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도형에다가 나타낸 다음에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 길이들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처음 나오는 길이들이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그었을 때 부채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생기는 도형들이 이제 생겼고 이제 중점을 잡았고 그다음에 n번째 얻은 그림을 했을 때 자, 극한을 보냈으니까 실제 마지막에 구하려고 한 요 아이가 등비급수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정한 형태로 축소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선분의 길이가 지금 2루트 6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형태의 원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점들을 연결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선분의 중점을 G1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분하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 중점을 H1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색칠되어져 있고 실제로 위에 있는 부분도 어떻게 색칠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색칠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이 지금 부채꼴 아니죠. 자, 부채꼴 아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 같은 것들은 부채꼴, 삼각형, 사각형이 거의 다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 더하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 넓이라는 것도 그렇지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게 되면 넓이에서 빼주게 되면 우리가 실제 이 부분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지금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멀리서 찾지 말고 이렇게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똑같은 형태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G1에서 E1, 점 E1, 점 G1에서 점 E1으로 이렇게 선분을 긋게 되어지면 실제 요 넓이가 이 넓이와 똑같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림상, 맞죠? 대칭적으로 우리가 도형상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실제 요 넓이를 구해보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비 같은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첫 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공비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이 선분의 길이가 2루트 6이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 직각삼각형 큰 게 하나 보이죠? 자, 선분 B1, D1의 길이는 얼마가 되어지냐면 제곱해주면 24, 제곱해주면 1 되어지는 거에 더하면 25죠? 거기에 루트를 덮어 씌우면 5가 되는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여기 안쪽에 이렇게 그 다음 번째 직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정확하게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1인 형태의 부채꼴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각선 전체 5에서 1씩 두 번을 뺀 거니까 두 번째 만들어지는 선분 B2D2의 길이는 얼마?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딱 비교했을 때 닮은 비가 얼마다?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가 5에서 3으로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닮은 비를 한 번에 바로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져요. 닮은 비가 얼마다? 5대 3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닮은 비가 5대 3인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 비는 얼마가 되어지냐면 제곱해주게 되어지면 25대 9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5였던 넓이가 9가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공비는 얼마 되어진다? 실제로 25분의 9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소되어지는 형태의 도형들이 생길 때 실제로 이 도형들이 개수가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파악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우리가 모양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비를 넓이를 가지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등비급수인 걸 알았으니까 공비가 딱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형태가 왔고 그럼 수렴하게 되어지겠네. 그럼 이제 첫 장만 구하면 우리가 게임이 끝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첫 장은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실제 이만큼의 부채꼴은 그렇지 원을 4등분한 거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넓이인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만 빼주게 되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이만큼의 길이는 1이고 이만큼의 길이도 1이기 때문에 밑변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높이를 알면 될 것 같은데 높이로서 보이는 점이 우리가 힌트가 나와 있는 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점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쌤이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저걸 좀 잘 보기 위해서 확대해서 가져왔어.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선분을 그었고 이 넓이를 구해보기 위해서 이 부채꼴에서 두 개의 삼각형 넓이를 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길이가 1이고 여기 있는 길이도 1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지원의 역할만 좀 잘 해결해 주게 되어지면 될 것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점 지원에서 선분 AB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맞죠? 점 지원에서 선분 B1, E1에 A1, B1에 아까 수선의 발 내린 거야.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만큼의 길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고 이만큼의 길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큰 직각 삼각형이 나왔는데 안쪽에 보니까 여기 작은 직각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이 그 각을 공유하고 있고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럼 뭘 이용할 수 있다? 닮은 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의 이만큼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반지름이 1인데 그것의 절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어지겠죠. 됐나요? 자, 그때 우리가 큰 직각삼각형에서의 그 대각선에 해당됐던 이 빗변에 해당됐던 길이가 얼마였냐면 5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높이에 여기 세로에 해당됐던 길이가 얼마였냐면 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변 가로에 해당됐던 길이가 얼마였냐면 2루트 6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빨간색 여기 작은 형태에도 구해볼 수 있겠지? 자, 5에서 2분의 1 됐다는 얘기는 10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분의 1을 곱해주면 이만큼의 길이는 10분의 1이 될 거고 자, 여기다가 또 역시 10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약분해 주어서 5분의 루트 6이 됨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지. 왜냐면 여기 1에다가 밑변 1, 높이가 2분의 1이야. 맞죠? 자, 밑변 1에다가 밑변 1에다가 높이에 해당되는 게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5분의 루트 6이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삼각형도 밑변이 1에다가 높이는 10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갑니다. 자, S1의 크기를 이제 구해볼 건데 처음 나왔던 게 원의 4등분했던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 1인 원이었던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파이가 될 거예요. 자, 여기다 빼주도록 합시다.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똑같이 밑변이 1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분배법칙을 앞쪽으로 묶어내주면 이렇게 1을 묶어내게 되어지고 그 다음 곱해지는 것들은 높이에 해당됐던 것들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높이에 해당됐던 거 첫 번째 저기 좀 큰 형태의 삼각형의 높이를 가져오면 5분의 루트 6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그 다음 여기 작은 형태 가볼게.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를 가져오는 거야. 그럼 10분의 1이 되어지겠죠? 10분의 1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10분의 1 적어볼게요. 자, 이러면 식이 끝난 거예요.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자, 분모를 통분하게 되어지면 분모가 20이 되어지고 분자에 오는 것이 5파이 자, 그 다음에 곱해주면 10이 되어지는데 20으로 통분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2루트 6 그 다음에 곱해주면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0 받아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구하려고 했던 게 이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 마이너스 공비 25분의 9분의 맞죠? 첫째 항에 해당되는 것이 오면 되는 거니까 20분의 그 다음에 5파이 마이너스 2루트 6 마이너스 1 이렇게 값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모를 계산해 주니까 25분의 얼마? 25분의 16이 되어지네. 자, 약분될 거 약분해주면 이거 4 되어지고 얘는 5 되어지겠죠. 자, 계산해주게 되면 얼마? 64분의 자, 5를 곱해주면 25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루트 6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다음 몇 번에 있지? 답은 그래서 4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쌤이 처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랐던 친구들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짚어줬는데 아마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도형의 성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자신감 있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28번 문제인데
자, 28번 문제가 진짜 재밌는 문제라서 쌤이 재밌다라고 하는 문제는 보통 개념적으로 활용되어지는 문제들인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식적으로 접근해서 막 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오래 걸렸거나 아마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어떤 함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고 다음 가나다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함수가. 자, 그런데 가 조건을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fx를 정확하게 특정 지었죠. 그 다음부터는 n의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n일 때, 그러니까 1, 2, 3일 때겠지, 자연수 n인 거니까 그때 각각을 대입했을 때 위쪽에 있는 것 또는 밑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특정하게 몇 가지가 케이스가 경우가 결정되어질 겁니다. 자, 그럴 때 다를 보니까 x가 0보다 크고 4분의 8보다 작을 때 이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이 6개래요. 그걸 만족시켜주는 i들 중에서 여기서 구한 정적분의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건 얼마인가를 구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문제 봤을 때 너무 고민만 하고 있지 마세요. 일단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먼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파악하는 게 좋아요. 알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가 조건은 범위도 딱 측정되어져 있고 함수식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프도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그래프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중에 쭉 이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쌤이 여기서 하나를 좀 크게 그려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X가 0부터 파이까지이고 나중에는 4파이까지 할 거기 때문에 쌤이 미리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위에서 보더라도 0부터 4파이까지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뭔가 필요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함수가 되는 거니까 1 코사인 x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코사인 x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곱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 줄 테고 1을 더했으니까 위로 1 올려주면 되겠네.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자, 파이를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2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어지고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코사인 x 그래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나중에 변곡점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딱 보자마자 변곡점 느낌이 오죠? 그렇지. 아래로 블록하다가 위로 블록하는 거니까 이쯤에 변곡점이 생길 것 같고 실제 이 구간에서 이 아이를 2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x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변곡점을 구해보면 정확하게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파이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됐죠? 자, 그럼 가는 끝났는데 두 번째 나예요. 나에 보니까 n의 1, 2, 3을 뭔가 구해보고 또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럴 때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실제로 n에다 값을 대입해 봅니다. 실제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때는 대입을 해봐야지 식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나를 분석할 때 n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n의 1을 먼저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n의 1을 대입한 다음에 식을 적어주게 되면 f 그 다음에 1을 대입한 거야. 파이 플러스 t 는 그 다음에 f파이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ft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f 파이 플러스 t 그 다음에 는 f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ft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t의 범위 자체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가 뭘 의미하는지 보도록 할게. f파이라는 것은 그렇지 파이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야. 거기다가 뒤에 뭔가 더해놓고 빼놨다는 얘기겠죠. 자, 앞쪽에 보면 f 플러스 t를 보니까 t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럼 여기 안쪽에는 f 플러스 t라는 것은 실제 범위가 파이보다는 크고 t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그렇구나. 이렇게 아까 만들어놨던 두 번째에 해당되는 구간에 그래프를 알려주는 아이겠구나. n에 1을 대입했을 때. 그럼 n에 1을 대입하면 그렇지. 세 번째 구간. n에 3을 대입하면 네 번째 구간에 정보를 주는 그런 함수식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처음부터 파악하면 좋은데 처음에 그게 눈에 안 보이면 n에 2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f파이인 거니까 f파이 둘 다 똑같아. 그럼 일단 먼저 여기 f파이 이 점에서 출발을 해서 위에 있는 i는 t의 값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앞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더한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똑같은 형태로 요 점에서 출발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2파인 거니까 위에 첫 번째에 해당이 됐다면 그렇지 2파를 대입했을 때는 정확하게 4가 나오게 될 테고 함수값이 이 형태를 똑같이 따라서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i는 실제 앞쪽에 요인의 i를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더한 거니까 실제로 뒤집은 다음에 이어지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그래프 아니면 밑에 있는 그래프로 그래프 형태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될지 모르는 거지. 마치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됐죠? 자, 느낌은 다 왔는데 그럼 쌤, 진짜 n이 2가 될 때도 그렇게 똑같이 되나요? 한 번만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자, n에 2를 대입해 주면 2를 대입한 거야. 그럼 2파이 플러스 t, f 2파이 플러스 t는 f 2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ft가 되어지고 t의 범위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또는 f 2파이 플러스 t는 그 다음에 f 2파이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t가 되어집니다. 그렇네. f 2파이 이게 어떤 가지를 가든지 간에 여기서 멈추거나 여기서 그 다음 출발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거나 뺐으니까 이렇게 위로 가지가 올라가고 또 밑으로 하나 내려오는 것도 있을 테고 여기서 출발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게 있을 테고 밑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마치 나무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들이 종류들이 케이스들이 경우들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경우들을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건에 맞는 것만 찾아내야 되겠죠. 그 중에 일부가 만족을 하게 될 거니까 그 다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은 요 두 가지만 확인해 보더라도 충분히 n에 3 대입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림들이 그려질 건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게임 같다고 했냐면 예전에 쌤이 했던 게임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막 돌려가면서 길 찾는 형태의 게임들이 있었거든. 이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거, 이 문제 출제하셨던 분이 혹시 그런 게임을 해봤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재미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 그렇게 안 느꼈을 수도 있고. 자, 다 조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조건 보니까, 그치, 열린 구간 나와 있는데, x의 값이 0보다 크고, 4파이보다는 작을 때, 이 fx의 변곡점의 개수가 6개래요. 근데 아까 봤듯이, 처음에 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제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 여기 2분의 파이에서 한번 변곡점이 생겼죠. 그러니까 각 구간별로 이런 아이가 그냥 증가하듯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감소하듯이 그려지는 거니까 한 번씩은 다 생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여기 구간마다 4개 구간을 쪼갰다면 한 번씩은 변곡점을 꼭 포함하는 거니까 4개는 기본적으로 확보했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2개가 더 생겨야 되는데 자,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 x가 파이일 때 x가 2파이일 때, x가 3파이일 때는 체크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6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3개 중에서 2개는 변곡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보니까 자 위로 이렇게 증가하다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위에 있는 길을 선택을 했을 때는 요 점이 위로 블록, 아래 블록 되는 거니까 변곡점이 되죠. 근데 밑에 있는 길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이게 극값이 되어지면서 변곡점이 안 되는 거예요. 3개 중에 2개는 변곡점이 되는데 하나는 변곡점이 아닌 건데 그 특징이 바로 극값이 되는 거다. 그럼 한 개는 극값이 되어야 되겠네.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그럼 게임 끝난 것 같아. 첫 번째 확인해 볼 거는 x가 파이일 때. 자, 아까 여기 t였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마지막에 그래프를 그릴 때 x로 되어 있는 fx의 형태의 그래프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 x로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문자를 바꾸지 않고. 자, x가 파이일 때는 어떻게 되냐? x가 파이일 때 극값을 갖는 거야. 극값을. 자,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극값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극값을 가지면 안 되죠. 변곡점을 2번 가지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변곡점 가지려면 그대로 계속 감소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3파일 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어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파일 때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 맨 마지막에 확인할 거 보니까 절대값 fx지. 그 말은 절대값 fx와 x축과의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그 정적분이 넓이의 의미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절대값인 거니까 x축으로 딱 대칭해서 위로 올리면 되겠죠. fx가 0보다 작은 부분들은.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을 다 연결해주면 이렇게 점이 찍힐 테고 여기 위에 점이 마지막에 찍힐 테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정적분의 값이 여기 정적분과 넓이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x가 파이가 극값일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정적분의 값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자, 근데 이걸 구할 때 선생님 지금부터 갑니다. 이것도 실제로 식을 구해서 정적분을 실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정확하게 뒤집어서 퍼즐 맞추듯이 넣으면 이만큼의 넓이와 똑같아집니다. 이만큼의 넓이가. 이렇게 넣어주면 실제 이 네모 박스가 하나 생기는 형태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윗부분에 있는 것들이 똑같은 그래프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나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을 딱 뒤집어서 여기다 넣게 되면 이 부분에 요만큼의 형태의 어떤 네모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는 원래 가지고 있겠죠. 넓이로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 똑같은 형태의 네모 박스가 3개 있는 것의 넓이와 정적분의 값이 같아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의심이 되는 친구들은 0부터 파이까지의 1 코사인 x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에 정적분의 값을 구하게 되면 정확하게 파이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가 파이일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요 네모 박스가 3개 있는 거야. 얘는 밑변의 길이가 파이고 높이가 2인 거니까 하나의 넓이가 2파이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2파이가 3개 오게 되는 얼마? 6파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값이. 자, 이렇게 하나씩 이제 체크해 보는 거야. 자, x가 그러면 2파이일 때 극값을 갖는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따라오세요. 자, 요거는 똑같겠죠. 처음 시작점은. 자, 그리고 이제 x가 2파이일 때 극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전에는 이제 변곡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극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변곡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극값이 되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여기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여기 딱 퍼즐 맞추시 끼워 들어가지고 여기는 위에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퍼즐 맞추시 끼워 들어가지면 여기 네모 박스가 4개가 오는 형태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정적분의 값이 같아져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2파이라는 하나의 네모의 넓이가 얼마? 곱하기 4가 되어서 8파이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x가 3파이일 때 극값을 갖는 형태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얘는 노란색으로 볼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3파이에서 극값을 가져, x가 3파이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쭉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번에도 이제 쭉 올라가야 되겠죠. 자, x가 6일 때, 여기 3파이를 대입했을 때 6이 와야 되는 거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듯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x가 3파일 때 극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딱 보더라도 이 빨간색 부분에 넓이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8파이보다도 크니까 최소값을 구하는데 해당되는 어떤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죠. 그 답은 어떻게 되어진다? 6파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쌤, 마지막 거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요만큼에 튀어나와 있는 요 퍼즐이 여기다 딱 끼워 맞춰지게 될 테고,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퍼즐이 끼워 맞춰지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것과 넓이가 똑같이 나와요. 정적분의 값이. 자, 그럼 이제 상자가 몇 개? 네모 박스가 7개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정적분의 값이 2파이 곱하기 7이 되어서 얼마? 14파이가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답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쌤, 이거 저렇게 구해도 됩니까? 실제로 이게 정적분과 넓이와의 어떤 관계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대칭된다는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나갔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풀어내는 문제의 형태인 거예요. 변곡점도 실제로 우리가 곡선의 모양 자체가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하게 바뀌었을 때, 그래프가 바뀌었을 때 그 지점이 변곡점이 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 형태를 가까이 케이스를 나눠서 식적으로 다 적는다고 그러면 정말 같은 형태의 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만 보이게 되어지고 실제 값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게 바뀌게 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다음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29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도형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삼각함수의 극한에 활용되어지는 문제인 거죠. 자, 이 아이는
각이 나와 있고 길이가 나와 있을 때 그 각과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선분의 식을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것들이 어떤 삼각함수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들이 활용되어지는데 언제 사인이나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도록 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때 각과 길이들을 빠짐없이 우리가 도형에 한번 표시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전체에 있는 각이 요만큼의 각이 2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각이 세타가 되어지겠죠. 여기 있는 각이 세타인 거니까. 자, 그리고 보는데 호의 길이가 딱 보니까 같게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중심과 연결해 준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각이 얼마? 2세타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호를 바라보고 있는 그렇지, 원주각을 보니까 이 중심각이 절반이 되어져서 이만큼의 각이 세타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이는 세타 밑각이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게 되겠죠. 일단 알고 있는 것들은 빠짐없이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표시해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길이가 나와 있는데 길이가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지름이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 위에 연결한 새롭게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도 반지름이 되어지는 거니까 1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항상 어떤 도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부채꼴과 삼각형, 사각형이 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F 세타라고 했고, 맞죠? 자, 그리고 요만큼의 넓이가 G세타라고 했어요. 근데 F세타를 보니까 이렇게 선분을 긋고 나니까 실제 여기는 부채꼴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고, 자, 여기는 G세타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을 뺀 것이 바로 요 넓이가 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삼각형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을 좀 더 관찰해 보도록 할게. 그럼 실제로 이걸 좀 더 관찰하게 보게 되면 여기는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건 2세타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을 아는 거니까 실제 이만큼의 각은 삼각형 네 각의 합이 파이가 되어지는 180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3세타라고 우리가 적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볼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사인 법칙을 쓰기 딱 좋은 형태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각을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마주보고 있는 여기 있는 OT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네. OT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1이고 여기가 2세타고 이만큼 2세타였으니까 여기 사이각에 해당되는 것도 평각에다가 4세타를 뺀 거니까 사이각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실제로 이만큼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다.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까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됐죠?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끼인 각 세타는 알고 있고 이 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길이를 보게 되니까 아까 봤던 이등변 삼각형의 그렇죠, 한 변이 되어지는 거고, 자, 이 점에서 순의 발을 내리게 되면 정확하게 2등분하게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를 가지고 실제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여기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부채꼴에서 더하고 여기는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식을 다 줬게 되는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 자, 그럼 필요한 형태의 선분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면, 자, 선분 OT의 길이를 보게 되는 건데, 아까 사인 법칙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그렇지, 마주보기엔 대변의 길이 1이 되어집니다. 요것이 같아지겠죠. 자, 사인 세타 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선분 OT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선분 OT의 길이가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형태의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삼각함수 식에서 안쪽에 있는 각을 변형하는 것을 진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혹시 이렇게 변형되어지는 거 지금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수원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돼요. 실제 이 아이는 우리가 사인 3세타로 이렇게 식이 바뀜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떤 삼각함수 그래프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럼 실제로 선분 OT의 길이라는 것은 곱해주게 나면, 그렇지,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선분 OS의 길이도 보도록 할게. 자, 선분 OS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분 OS 분의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2분의 1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선분 OS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되어지냐면 선분 OS의 길이는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2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길이만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넓이의 식도 다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넓이의 식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넓이의 식 보면 자, G세타가 분자에 먼저 있기 때문에 보기 쉽게끔 G세타를 먼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 자, G세타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도형 가보도록 합시다. 자,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봐야 되죠. 근데 반지름이 지금 1인 거니까 쌤이 꼼꼼하게 다 적어주도록 할게.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1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되어집니다. 여기다 빼주는 거지. 자, 지금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이 두 변의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모에 2, 그 다음에 사인 3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분의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와짐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곱하기 자, 끼인 각이 세타인 거니까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이게 G세타입니다. 자, F세타도 한번 식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F세타는 자, 아까 부채꼴의 넓이인데 중심각이 2분의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1제곱 곱하기 2세타. 그다음에 얘는 더해주는 거야. 맞죠?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하나가 1이 있었죠. 반지름 1 곱하기 그 다음에 선분 OT의 길이 그래서 사인 3세타 분의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오게 되어지고 자, 곱하기 끼인 각이 파이 마이너스 4세타예요.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인데 아까 우리가 식 변형한 거랑 동일하지. 그래서 실제 요 식은 사인 값은 사인 4세타와 같아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지. 문제에서 보니까 리밋 세타가 0보다 큰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세타분의 G세타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자, 우리가 문제를 많이 봐서 알 거예요.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 1로 가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자, 위에 보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곱해서 오게 되는데 밑에가 대응되는 게 사인 3세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라는 게 하나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거 G세타에다가 세타를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F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니까 요 두 개 분자에 있는 걸 보니까 사인 세타와 사인 4세타가 있는데 밑에 분모에 사인 3세타밖에 없으니까 세타를 나눠주게 되면 앞쪽에 있는 요 세타도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약분을 시켜서 여기 분모와 분자에 쌍도 맞춰주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아서 실제 우리가 계산해 줄 때는 그렇네 세타 분의 F세타 분의 세타분의 G세타의 극한값을 구해서 분모와 분자를 세타로 똑같이 나누어서 그 값을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쪽에다가 세타로 이제 식을 나누어서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타를 나눠주게 되면 요 세타 약분되어지겠죠? 자, 세타로 나눠주게 되어지면 실제 위쪽에 요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나눠주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 얘 들어가면 얘가 극한값이 딱 1로 가짐을 쉽게 보여지는 거니까 이거 눈치챌 수 있겠죠? 자, 밑에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딱 나눠주게 되면 여기 세타를 나눈 거잖아, 맞지? 얘는 약분되게 될 테고 얘가 이제 극한값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로 가게 되는 거니까 쉽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대입해서 실제 극한값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위쪽에 이제 식이 적혀 있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걸로 좀 쉽게 식을 좀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얘는 대응되는 게 3세타가 여기 오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얘는 세타가 오는 게 맞겠죠? 그럼 세타끼리는 약분되게 될 테고 실제로 원래 3으로 나눴던 거는 없던 거니까 뒤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식이 깔끔하게 우리가 극한을 취했을 때 그 값들이 1로 가지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세타가 0으로 갈 때 0보다 큰 쪽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1로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상수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3세타를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도 똑같이 4세타를 나눠주게 되면 세타끼리는 서로 약분될 테니까 상관없는데 자, 원래 없던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분모에는 얼마? 3을 곱해주고 분자에는 4를 곱해주면 그 상수값들도 이렇게 약분되어져서 원래 식과 같아지겠죠.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타가 0보다 큰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적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1로 다 수렴하도록 식을 맞춰준 거죠. 얘도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얘도 1로 수렴하겠죠. 자, 얘도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도록 식을 다 맞춰준 거예요. 자, 나머지 상수값들만 쭉 다 계산해서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분모 같은 경우는 자,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뒤에 있는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약분되어져서 맞지? 플러스 3분의 2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분자 같은 경우는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미안, 쏘리. 요거 2가 약분되어지는데, 맞지? 2가 약분되어져서 분모에 요거 2분의 1이 아니고 1입니다. 1. 자, 2분의 1에다가 뒤에 있는 걸 계산해 주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 2분의 1 되어주고 또 3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어지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분모 계산해주게 되면 3분의 5가 되어주고 분자에 있는 값 계산해주면 12분의 5가 되어져요. 자, 5 서로 약분되어주고 3도 약분해주면 여기 4가 되어지죠. 남는 값 계산해주면 4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알파 값이지, 알파 값, A 값이지, A 값.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것은 80 곱하기 요 값이기 때문에 4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그 답은 얼마? 20이 정답을 나옴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쌤이 식을 뭐 여러 번 적는 게, 동일한 식을 적는 게 좀 그래서 우리가 식적으로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봤어요. 우리가 상강함수 같은 경우에 제일 끝 단계에서 막히면 안 되거든. 혹시 제일 끝 단계에서 내가 식을 다 찾았는데 막히게 된 친구들은 처음에 개념들을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고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절대 이 문제에서 제일 끝 단계에서 막히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좀 많고 요즘의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의 트렌드가 30번 문제가 정말 아주 도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진 않죠. 한 번쯤 해볼만 하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딱 출제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마냥 쉬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 문제에서 봤던 개념들이 막 복합적으로 응용되어진 문제가 되어지는데, 자,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공부할 때 좀 꼼꼼하게 하긴 했던 친구라면 아마 이 문제 풀 때 조금 도전해보면서 어떤 식을 쓰는 것까지 가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문제 답도 한번 구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식만 적힌 걸 보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식의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 개념을 꺼낼 수 있는지 이제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처음 시작이 좋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함수예요. 자, 근데 안쪽에 그렇지, 진수 부분에 적히게 되어졌는데 함수가 적혔는데 얘를 미분했단 말이야.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어집니다. 맞죠? 자, 거기다가 1을 더했는데 그럼 여기 쭉 다 이거 계산해봤자 실제 2차 함수는 달라짐이 없죠.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는 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고 차이 계수 역시도 1인 역시 2차 함수가 될 텐데 이 안쪽에 진수에 있는 함수를 쌤이 hx라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hx라고. 그럼 요거 식을 밖으로 좀 빼내볼게. ln fx 그 다음에 플러스 f'x 플러스 1 이렇게 함수가 우리가 gx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진수 안쪽에 있는 요 식 자체, 요 함수를 쌤이 hx라고 둔 다음에 문제를 좀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x 또한도 2차 함수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는 것 또한도 체크를 한번 해봤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조건에 보니까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로 나와 있네. 좀 좋은 조건 같아요. 심플하잖아.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이 아이는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쌤이 강의할 때는 항상 어떤 분에 초점을 맞췄냐면 그런 문제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쓴 다음에 그 형태를 보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대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정적분의 정의를 써보려고 하는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써본 다음에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냥 공식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이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GT를 보면 주어진 함수를 쭉 보면 2차 함수, 연소함수와 연소함수를 이렇게 합성했기 때문에 실제 GX도 연소함수가 되어지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부정적분 하나를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걸 라지 GT라고 할게요. 그럼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써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라지 G, 그렇지, 위끝 대입한 3A 플러스 X 마이너스 라지 G 2A라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라지 G 맞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2 마이너스 라지 G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이 성립함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준 다음에 얘를 미분해 주는 거야, X로. 자, 미분해주면 실제 어떤 함수에다가 A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입한 건 결과가 상수값 나올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가 들어있는 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용해주면 쉽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G 3A
플러스 x 안쪽에 있는 함수 미분해주면 1인데 곱해주면 역시 그대로 식이 적히겠죠. 는 자 미분해주게 되면 자 얘는 g 그 다음에 3a-x인데 안쪽에 있는 식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서 곱해주면 여기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됐죠? 자 얘를 보고 느낌이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10월달 학력평가를 보는데 다음 달에 수능을 보죠? 느낌이 와야 돼요. 자 3a에다가 플러스 x가 있고 마이너스 x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떤 함수냐면 3a, x는 3a라는 이 직선에 대칭이 되어지는 함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y축 대칭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조건들이 이제 문제에서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요식을 본 다음에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x는 3a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함수 그래프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적분에서 이렇게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함수는 어떤 성질을 썼는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 가볍게 한 번에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거. 우리가 y축 대칭이라는 거 진짜 많이 보고 많이 문제 풀어봤잖아. 맞죠? 자, y축 대칭이 되는 거 우리가 뭐 2차 함수 같은 거 들고 올 수 있는데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함수 가져오도록 합시다. 맞죠? 자, 얘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해 줄게요. 이 함수 이름을 쌤이 다시 fx라고 이름 붙이도록 할게요. 요 fx가 달라요. 쌤이 요 예를 들어주면서 fx 잡은 겁니다. 자, 이때 이 점의 x좌표를 a, 이 점의 x좌표를 b라고 하고 자, 대칭되어지는 점을 b에 대칭되어지는 점을 b', A에 대칭되는 걸 A'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적분에서 우리가 대칭되어지는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떤 걸 많이 썼냐면 그렇지, 넓이 관계를 많이 이용했죠. 실제 이 정적분의 값을 비교해보면 그렇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구한 이 정적분의 값이랑 너무나 잘 이해할 거야.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x, dx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옴.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때 대칭되어지는 점을 보니까 B와 B'이 그렇죠. 한 번은 윗끝, 한 번은 아래끝. A를 보니까 한 번은 아래끝, 한 번은 윗끝에 적히게 되면 그 정적분의 값이 같아짐을 얘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는 Y축 대칭에 대해서. 그럼 얘는 X는 3A에 대해서 대칭도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가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은 항상 쉽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바로 직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얘를 금방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이 정적분의 시계 형태를 저것을 이용해서 변형해 주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변형하냐면 3a 플러스 x가 3a에서 더하기 x, 3a에서 마이너스 x. 실제 이 두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이 3a가 되어지면 대칭되는 점이 되어지는 거죠. x좌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2a와 연관시키도록 어떤 정적분의 형태를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 정적분의 기본 성질을 가지고 이 정적분을 쪼개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야.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인테그랄 2a에서 맞죠? 3a 플러스 x gt dt. 자, 여기는 좌변에 있는 걸 쪼갤 텐데 인테그랄 3a 마이너스 x. 그 얘는 그렇지, 대칭적으로 아까처럼 생겼네. 자, 위에 있는 게 2a와 더했을 때 2로 나눴을 때 3a가 되는 것이 바로 4a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4a가 여기 윗끝에 오도록 식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gt dt라고 되어지고 실제 우변에 있는 식은 맞춰둬야 되는 거니까 정적분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요거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저기에 있는 윗끝 오게 되어지면 정적분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정적분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아까 쌤이 이렇게 대칭되어지는 성질 보여줬으니까 이제 바로 가도록 할게. 이 정적분의 값이랑 이 정적분의 값은 같아요. 왜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줬잖아. 이 두 개가 그렇지, x는 3에 대해서 대칭되어지는 x좌표고 요것도 x는 3에 대해서 대칭되는 x좌표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적분의 값은 같아지는 거야 라고 이제 정리를 해줬어. 자, 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실제 이 뒤에 있는 이 정적분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놀랍게도 제로가 됩니다. 맞죠? 이게 같아지는 거니까 소거되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이 0이 되어지겠죠. 자, 근데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얘가 양수인데 정적분의 구간의 길이가 있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0은 아니게끔 정적분의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0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래끝과 윗끝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실제 2a 플러스 2와 4a가 같아져야지만 저 값이 0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제 나는 조건 때문에 gx가 0보다 크다, g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a 값 구해보면 a 값이 놀랍게도 이렇게 1이라고 심플하게 떨어집니다. 자, a의 값은 1이 되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 우리가 다 줬어요. 다 사용했습니다. 가는. 자, a의 값은 1이라는 것을 구해놨어요. 자, a의 값이 1이라고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식을 실제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식 보도록 할게. 자, 마지막에 a 값이 해결되어졌네. 그럼 이제 실제로 f'x를 식을 놓게 되어지면 뭔가 식을 계산을 해서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뭔가 처음에 fx에 조건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값이겠지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처음 문제 출발이 fx가 2차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2차함수로 이제 나와 있으면 최고차이 계수도 주어져 있고 이 함수를 잡은 다음에 식을 한번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쭉 적어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지금부터 가도록 합시다. 자, fx를 적어주도록 할게. fx는 최고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둘 수 있어요. 자, 문제식을 정리해주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쌤은 그냥 이렇게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얘를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p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hx가 gx의 진수에 오게 되는 그 식을 hx로 쌤이 잡았단 말이야. 그럼 hx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fx에다가 f'x를 더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했어요. 그 식을 쭉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그렇지. p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p 플러스 q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나와준 다음에 우리가 식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gx가 어디에? gx는 함수가 여기 gx는 함수야. gx라는 함수가 x는 3a에 관해서 대칭인데 아까 a 값이 1이었으니까 x는 3에 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gx가 나가 지금 저렇게 나왔는데 그럼 g의 4값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3에서 1만큼 커진 거 4? 그러면 실제로 대칭인 거니까 g의 2값도 똑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g의 이 값도 ln의 5가 되어지고 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대입한 다음에 실제 모르는 게 pq 앞에 우리가 두 개의 문자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pq를 다 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다르게 접근하도록 할게. 실제 여기 나와 있는 함수가 로그 함수가 lnx가 여기 합성되어 있는 lnx가 1대1 대응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증가하는 함수가 되어지죠. 여기 안쪽에는 2차 함수가 그 대칭성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2차 함수가 대칭성이 결정하게 되어진단 말은 x는 3이 바로 주어져 있는 이 hx라는 이 함수의 대칭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대칭되는 값들이 나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hx를 이렇게도 둘 수 있지만 x는 3에서의 대칭이 되어진, 대칭축이 되어지는 2차 함수야라고 하면 식을 x-3의 제곱 플러스 뒤에는 상수는 k라고 두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적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굳이 아까 여기서 하나의 값을 더 찾아내지 않더라도 G4가 ln5가 되는 것만으로도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x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어지면 자, G4라는 것은 자, 4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 4를 hx에다 4를 넣게 되겠죠. 그럼 ln 되어주고 4를 넣어주면 1 플러스 k가 되어주고 이 값이 얼마? ln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진수의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k의 값이 얼마다? k의 값이 4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값이 4가 되어집니다. 이 값 4 되어지는 거야. 그럼 얘를 쭉 전개하게 되어지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3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pq 값도 다 구할 수 있겠지. 자, p를 구해보면 자, 이 같은 경우는 얼마? 마이너스 8이 나올 거고 자, q를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에다가 13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20이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PQ도 다 구해보는 것이 가능해져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정적분의 식에다 이제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정적분 식에 대입해주면 인테그랄 3에서 5까지 f'x의 식이 와야 되겠죠. f'x의 식은 아까 다 구해놨단 말이야.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값 p만 있으면 되는 거네. 그래서 2x-8을 적게 되어지죠. 그래서 2x-8에다가 자, 플러스 2인데 a 값이 1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적힙니다. 자, 그럼 gx는 ln 맞죠?
안쪽에 우리가 진수 부분의 함수식을 이렇게 hx라고 구해놨지. 자, 요 식이 아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식이 예쁘게 정리되었단 말이야. hx가 진수의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 되어지고, 자, 이 정적분의 값만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지금부터는 문제 딱 보자마자 느낌 왔을 거야. 자, 앞쪽에 있는 식 정리해주면 2x-6이 되어주고, 이거 딱 보니까 치환적분법이 떠올라요. 왜냐면 안쪽에 있는 요 식을 미분하면 2x-6이 되어주고, 그게 딱 곱해져 있죠? 치환적분법이네. 자, 그렇게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주면 문제가 이제 쉽게 접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식을 만들어내는 게 힘든 거지? 여기까지 식을 만들어놨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뒀을 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을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어지면, 자, 미분해주면 2x 마이너스 6 dx 대신에 dt라는 식의 형태를 넣어주는 것이 가능하죠. 자, 정적분인 거니까 위끝과 아래끝 값이 바뀔 거예요. 자, 3 대입해주면 t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4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5 대입하게 되어지면 그 값이 8이 나오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밑끝과 아래끝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딱 다 사라지고 가볍게 lnt라고 식이 정말 예쁘게 정리되어지고 실제로 이 정적분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부분적 분법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A로 나오는 아이입니다. 맞죠? LNT, 자연로그. 여기 1이 곱해졌다고 생각을 해주고 부분적 분법 사용할 수 있죠. 로다 3지 그거 이용해서, 맞죠? UV 잡아준 다음에 식을 적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진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우리가 진짜 많은 문제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좋아라고 친구들한테 강조해요. 실제로 부분적 분법 쓰는 게 어렵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식 미분하면 정확하게 LNT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자, 아래끝이 4고 윗끝이 8입니다. 자, 이제 윗끝과 아래끝만 대입하면 끝나죠. 자, 윗끝 대입해주면 8 곱하기 ln 8, 마이너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4 ln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되어집니다. 자, 8 같은 경우는 얼마야? 2의 세제곱 되어지고 4는 2의 제곱 되어져서, 자, 지수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값을 계산해주면 여기다 계산해줄게. 자, 24ln 2에다가 8ln 2를 빼주는 거니까 16ln 2 되어집니다. 맞죠? 자,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져요. 자, 우리가 문제 마지막에 있는 것과 맞춰주게 되면 n값이 얼마 나오는지 이제 여기다 적게 되면 n값은,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4에 해당되죠. 마이너스 4가 되어지고 n값은 얼마 되어진다? 16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문제 마지막에 요구하는 건 n과 n을 더하는 거니까 답이 얼마? 12가 정답이 되어지겠죠. 자, 문제 형태에서 쌤은 여러분한테 식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해 주려고 처음에 이렇게 fx를 먼저 잡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많은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주어지게 되어지면 처음에 그 2차 함수를 먼저 세팅한 다음에 식을 둔 다음에 풀이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 풀 때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른 문제 풀 때 또 다르게 해석하는 형태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내가 뭔가 식을 바라볼 때 일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정리해 두면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지금 10월 달이고 이제 한 달 뒤에는 수능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막 정말 몰랐던 것들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 내가 풀 수 있는 것들 확실하게 하나하나씩 챙겨서 그렇게 실수 없게 시험을 마무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시험 맞추고 나면 내가 정말 몰랐던 문제 못 풀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알고 있던 문제 틀려서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얻게끔 잘 정리해서 우리 멋지게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쌤은 다음 강의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